물류센터 개발이 거의 줄어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올해 금리 인상 영향도 크고 원자재 관련돼서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자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철의 579 코너 96회 방송입니다. 물류센터 개발 당분간 공급 과잉 상태에서 줄어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현 상황 한 번쯤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고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예외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 2023년 상반기, 길게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L자형의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물류센터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 앞 배송 온데맨드의 물류센터가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저온 냉동 냉장이 필요하다면 저온 냉동 냉장 창고가 많이 생겼고요. 또 상온이 부족해서 상온 창고도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즘 물류센터 개발하는 창고 신규 개발 진행 중인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한 번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22년 상반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2021년 11월부터 예고했지만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금리 인상폭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우리 한국은행도 같이 금리를 갖다가 연준의 지금 인상폭까지는 쫓아가지 못해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은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달러 강세 요인도 한몫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플러스 철제, 목재, 합판 등 자재비가 35년 만에 최대치가 폭등한 것이 올해 지금 물류센터 개발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큰 타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2021년 전년 대비 상반기보다 지금 1년 전보다 50% 자재비가 지금 평균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사비 부담의 사업성은 악화되고 또 개발은 멈춰야 되고 지금까지 물류센터가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권까지 공급 과잉 현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개발하려면은 토지주들하고도 작업을 해야 되고 지역 주민의 관계에 진짜 인허가 맞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지금 과거에 고자세로 들어갔던 토지주들도 지금 진행을 멈추지 못하니까 지금 인수에 따르고 저자세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받아줄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공사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항상 보면 전제 조건은 가격이 오르고 매각이 되고 또 화주가 들어와서 다시 계속 사업성이 진행된다면은 그만큼 금융권도 이 구조를 보고 많이 풀었겠죠. 근데 지금 공사비 상승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자 운영사들도 소극적입니다. 당연히 금융기관도 PF, 자금이 있어도 PF를 갖다 쏟아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 물류센터 개발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2020년에 이미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물류센터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 숨고르기 하면서 지금 시장의 파동, 사이클을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너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물량이 넘쳐나는 만큼 지금 금융권, 원자재 가격, 이 모든 것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자금이 지금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받치지 못하면은 멈추는 상황이 계속 물류센터 이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상황이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1분기 거래 규모는 약 4,260억 원, 전년 동기 이미 27%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뭐 물류센터를 질 때 PC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 그래서요. 다 기둥하고 보하고 이걸 다 조립해서 공사를 갖고 와서 껴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진행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뭐죠? 다 수입하는 원자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철제, 목재, 합판 다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공사 비용이 큰 폭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상의 어려운 요인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인건비가 포함해서 한 평균 20에서 30% 비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이 상황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수익 구조가 안 나오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관련 규제 강화와 더불어서 개발 비용도 급상승해서 향후에 신규 공급 속에서 이거 추가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지만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사비가 전년 대비 한 40에서 50%, 약 1.5% 올랐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없고 가져가는 돈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임대료 상승률은 2에서 3% 정도. 그래서 토지 가격을 갖다가 토지주가 기존에는 토지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는데 토지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그 수익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당분간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파는 토지주의 배팅, 고자세도 지금 변화해 갔고요. 지금 다양한 금융권 거래하는 쪽 관련해서 지금 얘기도 들리고 실제 제가 지금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가격 협상이 안 되면은 물류센터 개발은 셧다운, 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년, 2년 사이에 물론 이제 진행하는 물류센터 거점이라든가 좋은 화주라 그다음 주요 입지는 좀 진행하겠지만은 물류센터 호황 시기는 끝났다. 금융권의 PF 대출도 어려워지고 연체액은 계속 지금 늘어날 것이다. 1, 2년 숨고르기 상황이고 2024년 후반, 25년 정도 돼야 증가 현상 다시 지금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망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지금 불과 2, 3년 사이에 물류센터는 돈이 되는 사업이다 하다 보니까 많은 쪽에서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토지주도 땅을 매각하면서 또 투자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시행사, 시공사도 지금 자기 역할을 떠나서 통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원스톱 서비스, 토탈 관리를 좀 해왔죠. 그렇지만 당분간 매각은 더 힘들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물류센터를 담보로 수백억, 수천억을 빌렸던 기업들. 물론 이제 한 개씩 착실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한 어떤 자기의 현 캐시플로 유동성 자금보다 그전에는 뭐 대충 평균 보면은 한 10에서 20% 갖고 80% 정도는 PF라든가 금융권을 갖다 돈을 썼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개발은 일확천금이니 또 로또 사업이니 하는 말을 불과 5년, 10년 전에 지금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 이번 상황, 코로나 이후 또 2022년 특히 하반기를 기점으로 거의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물류센터 공사 시작되면 투자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조달받아서 우리가 PF를 주된 자금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PF, 당연히 사업성과 장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대출해주는 금융 기법입니다. 근데 지금 사업성이 계속 돈이 되고 그만큼 구조가 이익 구조가 플러스 구조로 가야 되는데 현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류센터 매각 가치는 당분간 줄어들고 부동산은 마찬가지로 가격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얘기합니다. 당분간은 하향 곡선의 흐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3분기 이미 CJ대한통운 우리나라 택배 물량의 거의 한 48% 차지하고 있는데요. 3분기 택배 물량이 전년 대비 한 2에서 3%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제3자 물류, 서드파트 로지스틱스 물류를 갖다가 운영하고 하는 3자 물류 기업의 물량도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들은 물류의 흐름을 주요 거점, 통폐합 거점으로 또는 기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수익 구조가 나는 쪽으로 물류센터 카테고리별로 가치를 올릴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물류센터 1년, 2년 사이에 그렇게 큰 폭의 증가세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자, 조철의 579 코너 물류센터 개발 올해 순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상황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신 정치 감사드리면서 조철이 박사의 579 코너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